행복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행복은 실체가 없고 관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복을 마치 막 황홀한 감정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해져야 된다.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감정이라는 건 각각 그 나름의 고유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냥 슬프다, 우울하다가 끝이 아니라 그 감정에는 고유한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슬픔이라는 감정에는 위안을 받고 싶은 에너지가 있기도 하고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있다면 그건 가까이 사람을 두고 싶어,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어 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도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건 대부분 자기의 어떤 고유한 가치나 영역들을 침범당하거나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슬프고 우울하고 분노를 느낀다고 그러면 안 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숨겨진 감정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핵심 감정이 무엇일까? 이 감정이 나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 걸까? 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감정이 숨겨놓은 메시지를, 의미를 내가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그럴 때 감정은 완결이 됩니다. 각자의 감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메시지를 잘 발견하고 그걸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감정은 완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로워요. 친구를 사귀면 그 감정은 완결이 되는 겁니다. 화가 나요. 분노를 표현했을 때 그 감정은 완결이 되는 겁니다. 슬프고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어요. 잠시 나를 좀 혼자 뒀다가 기운을 내야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러면 우울과 슬픔은 완결이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알게 모르게 나를 바꿔놔요. 계속 영향을 미쳐요. 제일 중요한 건 내 감정 상태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의사결정을 편향시킨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올바르고 잘 논리적으로 선택했을 거라고 믿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감정이 훨씬 더 영향이 큽니다. 우울할 때는 자기 파괴적인 결정을 더 많이 자책하고 자기 탓을 하기 때문에요. 자꾸 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기분이 너무 들떠 있어요. 그러면 위험을 고려를 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돼요. 너무 지나치게 과감해진다거나 충동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불안하면 대안을 오히려 생각을 못해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개 집착을 하게 됩니다. 불안하면 아닌 거 알면서도 거기에만 매달리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성급히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내가 지금 우울한가? 불안해서 이러는 건 아닌가? 화가 나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오히려 내가 너무 흥분해서 쉽게 위험에 뛰어들려고 하는 건 아닌가? 감정이 고조되어 있다면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는 걸 가장 먼저 하시라.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중에 하나는 행복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행복이 마치 무슨 어떤 즐거움이나 황홀감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실체가 없고 관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실제로 행복도 측정, 행복도 1위, 이런 거 우리 막 순위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들여다보면 행복은 이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구성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자면 항상 행복도 1위 국가 하면 핀란드라고 맨날 나오잖아요. 몇 년째 1위고. 그런데 그러면 핀란드가 왜 행복도 1위냐라는 세부 구성 항목을 보면 경제적인 것, 치안, 사회의 안정성, 부정부패,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행복을 결정해요. 그 말은 뭐냐면
행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구성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고 지향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걸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그걸 위해서 헌신할 때 느껴지는 좀 벅차오르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행복이란 게 있다면 아마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뭐 행복해져야 된다,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질문을 받을 때는 그걸 어떤 감정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그렇게 살았을 때 느끼는 어떤 뿌듯함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사느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지, 매일매일 즐겁고 막 긍정성에 차 있고 낙관적이 이것만이 행복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가치나 뭐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길이 마냥 기쁠 수만은 없잖아요. 매일 세금도 내야 되고 카드값도 내야 되고요. 뭐 시키는 일도 해야 돼요. 직장인이라면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고, 그거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즐겁지 않다고, 기쁘지 않다고, 뭐 행복하지 않다고 푸념할 것이 아니라, 사실 진짜 행복은 그런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들을 수행해 가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에 헌신하는 일을 해 나갈 때 벅차오르는 감정일 수 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비록 좀 고생스럽고 때로는 조금 낙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듯할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순간순간은 뭐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제대로 살고 있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행복이다. 뭐 행복하다, 행복해야 한다라는 것이 너무 조금은 1차적인 감정, 1차원적인 감정으로 환원해서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즐거운 감정을 행복이라고 공식화하지 말고 뿌듯하고 벅차오르는 감정, 그 느낌이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조금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